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롤러코스터같이 주가가 다시 하루 만에 2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1800선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장중에는 18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계심이 풀이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상승했던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어제 상승폭을 다시 내주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는 정말 주식 투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02-3153-2610번 전화 또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모의 작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은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경남 거창입니다. 경남 거창이요? 예, 네, 멀리서 전화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신가요? 현대모비스요. 현대모비스요? 예. 아, 요즘 잘 가던 종목이죠? 저 많이 올랐다가 네. 떨어지니까 좀 그렇네요. 그렇죠.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비중은 또 어떻게 들고 계시고요? 28만 2천 원에 50%요. 28만 2천 원에 50%요? 예.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사실 이걸 지금 사놓은 지가 주식이 초보인데 예. 사놓은 지가 그냥 목표도 안 정하고 그냥 샀거든요. 언제쯤? 얼마까지 오를 거다. 이 예. 목표도 없이 샀습니다. 사가지고 31만 원까지는 올랐는데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쭉 빠지는 길이에요, 다시. 그래서 목표가도 어떻게 정의하려고 하도 모르고 매도도 모르겠고 네. 금년 1년을 그냥 장기적으로 놔두려고 생각하고 그냥 사기는 샀는데 네. 종목은 네, 현대모비스 선택하셨는데요. 예. 한번 수익 볼 구간이 있으셨는데 그래도 좀 어떻게 매도해야 될지 잘 모르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예. 네,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실 생각이세요? 예, 장기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봐드리겠습니다. 예. 네, 힘내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심기현 대표님, 현대모비스 한번 봐주시죠. 네, 우선 현대모비스 오늘 자동차 업종 대부분 종목군들 좀 하락폭 커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유독 현대모비스는 현재 1.2%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만도 같은 종목군들도 좀 급락세 나오고 있는데 현대모비스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모멘텀보다는 지금 개인적으로 그래도 올 한 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좁은 박스권의 형태 띄고 있는데 그 박스권 하단인 가격인 약 27만 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자동차 부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업체보다는 차라리 대형 업체가 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의 그런 성장성을 이 중소형 부품 업체들 간의 경쟁 우려로 오히려 실적 악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는 거. 성우혜택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매출은 증가하지만은 역시나 영업이익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 전반적으로 이 중소형 부품 업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반대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수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판매 호황 시기에는 현대모비스 신차에 대한 부품 기대감 높아지면서 상승 가능성이 높고, 또 경기가 불황이고 자동차가 안 팔린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자동차 부품 수요, 중고차에 대한 자동차 부품 수요가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경기 민감 업종 쪽이지만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는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겠다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27만 원대 지지 라인 강하게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수만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무난하게 지지 여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지금 초보자라고 하셨는데 우선은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그래도 매수가 이상인 약 29만 5천 원대 박스권 상단까지는 무난하게 조금은 다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주식 하시는 거지만 수익 보고 나오자라 정리해 드리겠고, 손절가 역시나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6만 5천 원 이탈 시에는 역시나 추세 하단 속으로 다시 한번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박스권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관점 대응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하나하나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콜마입니다. 매수가가
만 50원, 비중이 40%인데요. 전반적인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한국콜마는 저희가 한번 다뤄드린 종목인데요. 하창범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장에 사실 뭐 좀 인기주죠. 스타 주식입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한 5% 상승하면서 1,700원대 이제 만원 고지를 좀 넘었었는데 일단은 회사는 상당히 좋죠. 좋다는 것이 이제 원래 이제 화장품 쪽에서 국내 거의 독보적이죠. 원래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하고 나눠 먹고 있는데 걔네들이 잡고 있는 게 한 70% 됩니다. 그리고 이제 OEM이라든지 ODM인데 일단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국내로 봤을 때 아모레퍼스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이런 납품을 하는데 왜 이런 회사들이 그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스픽보다 더 그 상대적인 실적이 좋고 수익률이 좋으냐 하면은 마케팅비가 적게 들겠죠. 그러니까 생산해서 납품 유통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또 덜 듭니다. 그래서 주문을 받아서 제작을 해서 다시 보내주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이, 순이익이 상당히 높다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이 한 작년 경우 한 1,200억에 영업이익이 90억 정도 나왔는데 뭐 지금의 상승 추세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150억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주가는 그 기대치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뭐 13,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좀 장밋빛 전망 먼저 드리겠고요. 또 좋은 것이 이제 자회사가 좀 몇 개 있는데 중국에 북경 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성장세가 나온다 말씀드리겠고 작습니다만 한 13% 정도는 바이오 산업도 조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투자 전략으로 접근할 때는 잠깐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하게 이 한국콜마라는 회사가 상당히 좋은 회사인지는 뭐 누가 어지간한 투자가분 다 아시는데 5월 달에 접어들어서 특히 이제 9월 천원부터 상당히 급증을 했는데 최근에 투자자별 동향을 보시면 제 위에 표시된 것이 이제 초록색이 기관이고 빨간색이 핑크색이 외국인인데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접어들어서 확실하게 외국인과 기관에 쌍거리 매수가 들어오면서 폭등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한 가지 경계할 요인은 이 회사가 좋긴 좋고 차트도 누가 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약간은 과열 신호에 왔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많이 올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내수주들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시세가 분출하고 나면 조금 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조금 증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월봉을 보고 계신데 아마 이제 9,000원 뭐 전후에서는 계속적으로 약간 지지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적인 관점에서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시장의 매기가 화장품 좀 쏠렸기 때문에 조금 가져가 보시고요. 매수가가 10,000원 정도 되시면은 제가 판단할 때 뭐 오늘도 사실 10,000원 정도 갔다가 왔습니다만은 1,500원 정도를 이익 보존 가격으로 설정하셔가지고 1,500원 정도에서는 갖고 있는 40% 비중에서 한 20%는 익절하시고 나머지 한 20% 정도만 좀 가볍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주식 맞습니다만 한 가지 무시할 수 없는 요인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고 이 종목이 과열로 조금 쏠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언제든지 다시 한번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장기 주식 투자는 맞습니다만은 또 시세 차익도 잠깐 노리는 것도 좋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한국콜마 주의 깊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문자 고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또는 02-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많은 종목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노셀입니다. 2652번님이 보내주셨고요. 심기현 대표님이 풀어주실 텐데요. 매수가가 643원입니다. 비중이 50%. 이노셀은 지금 상한가 기록하면서 720원대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심기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뭐 사실 이 종목에 큰 모멘텀이 좀 그렇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줄기세포 관련된 이슈, 뭐 치료제라든가 이러한 부분 뭐 긍정적으로 최근에 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있겠지만은 사실 그 이노셀만 이렇게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갈 만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크게 없다라는 거, 역시나 주가가 내리 하락을 하면서 동전주로서 전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가 급등의 사유는 역시나 조금은 좀 어느 정도 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래량에 따른 그런 거래량이 수반되는 그런 상승 흐름이 조금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은 있다라는 점 아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리 종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부담감 분명히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지금과 같은 분위기 물론 뭐 펀더멘탈로는 상당히 좀 불안감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점 만약에 분위기가 좀 상승 쪽으로 계속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수익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계속적인 급등량은 나왔는데 거래량은 아직 거기까지는 수반되지 못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패턴을 봤을 때에도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량 한번 터지는 모습 봤을 때 대체 상승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더 이상 터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주가가 급락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거래량 좀 터져주는 모습 지금의 형태보다도 좀 더 큰 폭의 그런 매수 거래량 나와준다는 건다면 주가는 약 850원대 이상으로도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6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700원대 만약에 이탈되면은 그냥 손절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횡보한다라고 하면은 매수 거래량 터질 때 목표 주가 약 900원 라인 잡고 매매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펀더멘탈보다는 지금은 이 종목은 수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돈의 힘으로써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만 철저히 하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익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호석유입니다. 어제 매수하셨다고 하시는데요. 11만 6천 원에 10% 사셨습니다. 전망이 궁금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금호석유는 현재 3% 넘게 빠지면서 11만 2천 원 선입니다. 하창문 팀장님, 금호석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사실 이제 이 석유 화학업황 그러면 우리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좀 다릅니다. 보통 화학업종이나 그랬을 때도 금호석유도 있고 호남석유도 있는데 만약에 비교를 했을 때 두 개가 조금 다른 거는 바로 그룹 리스크, 재무적 리스크입니다. 확실하게 호남석유는 롯데 계열이기 때문에 현금 자산이 빵빵하고요. 금호 같은 경우는 금호 아시아나 계열이죠. 금호 아시아나 계열이다 보니까 사실 자산 건전성 면에서는 조금 밀릴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사실 독보적인 것이 합성고무 쪽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합성고무 쪽이기 때문에 전방산업은 뭐 자동차나 타이어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사실 뭐 지금 현재 타이어주들 좀 잘 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경기 자체가 조금 좋아지고 참 아이러니한 거는 사실 지금 자동차에 관련된 타이어에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은 계속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실적은 별로 미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하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 최근에도 금호석유는 조금 STX만큼은 안 간다 그래도 항상 조금 CEO 이런 리스크 때문에 조금 가끔씩 시끄러운 종목입니다. 최근에도 정경영진의 어떤 배임 횡령 관련해서 잠깐 이슈가 됐었는데 일단 그거는 무혐의로 판결이 됐고요. 결정적으로 어떤 재무적 CEO 리스크라든지 업황 리스크가 금호석유의 주가를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뭐 화학업종 자체가 워낙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조금 2분기 전망도 조금 부정적이라는 것이 정권사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가로가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글쎄요 보통 다른 섹터보다는 조금 저도 보수적인 섹터입니다. 같은 이제 아까 전에 호남석유랑 잠깐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약간은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그리스 문제가 잘 해결되고 가스 최상의 시나리오 장이 반등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일 먼저 고개를 들 것은 누가 보더라도 화학 섹터가 될 것입니다. 화학이라든지 조선 금융 섹터가 될 것인데 그때까지는 최소한 또 어떻게 될지는 시장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계속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아주 짧게 봤을 때는 10만 원 정도에서 좀 가격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유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외부 악재가 됐든 내부 악재가 되든 10만 원 이탈하게 되면은 사실은 한번 비중을 줄여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시고 일단 좀 지켜보는 전략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특별히 설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유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고지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또는 02-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목이 손오공입니다. 6,890원에 35% 매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최근 손오공은 디아블로3 패키지 유통을 맞으면서 정말 이 게임에 대해서 주변 분들도 정말 밤새면서 이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죽음의 게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심기현 대표님 혹시 게임 하시나요?
게임 안 합니다. 안 하세요? 네. 네, 손오공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뭐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디아블로 3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데 주가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투자자로 하여금 오히려 좀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디아블로 3 또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CJ ELM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잘 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예측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대감이 좀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관련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시점 역시나 캐릭터 관련 산업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은 그나마 지금 시점 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오로라가 지금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 상품에 대한 중국 진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과 함께 손오공도 장 초반에는 좀 상승 출발 보였는데, 뭐 이러한 그 다른 원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손오공에 대해서는 좀 매도가 좀 대응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기대감이 컸고 또 시장에서 잘 지금 그 기대감처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못 간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러한 기대감이 실적으로는 반영될 수 없는 구조가 조금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오공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매도가 좀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지금 시점 뭐 최근 며칠 동안 연일 급락세 보이면 지금 어제부터는 그래도 조금 급락세가 좀 진정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정세가 조금 나오고 또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한 5,200원대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그래도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고, 그리고 지금 워낙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면서 어느 정도 한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시장이 좀 잠잠해진다고 한다면 조용히 상승하면서 한 5,200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매도보다는 우선은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다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참 미인이세요. 예,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계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저는 이거 초보자인데 공부한 지가 한 6개월? 네, 그 정도 됐습니다. 하고 제가 선취권 해봤는데요. 네, 정말 힘들어요. 뭐 초보자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그 풍산이 좋다고 해서 네, 이것을 사서 차라리 중장기적으로 네. 투자를 하는 거 어떨까, 이런 시점에서 이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 뭐 자산이 얼마가 되는지, 네, PBR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그리고 네. 또 제조 유통 중에서 어떤 걸 하는 회사인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실적, 수급 상황, 네, 그 다음에 매물대가 이 회사 예전에 어디까지 올라갔던 주식이라면은 그 매물대가 어디쯤 쌓여있는가. 왜냐면 네. 이거는 그 중간기를 하다 보면 매물을 못 뚫고 올라가면 중기에서 제가 그 매도 시점을 잡는다는 얘기죠. 장기까지 안 가도. 네, 하지만 그 매물대 뚫을 수 있는 그 수급이 되는 회사면은 제가 장기적으로 1년도 줬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시장이 너무 어지럽고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네, 풍산이 과연 저에게 어떤 행운을 갖다 줄까 해서 네. 제가 해보는 이거 알아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인께 풍산을 추천받으셨다고 하시는데 기업에 대해서 예. 정말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알지는 못해. 근데 그거 그냥 제가 공부하는 중에 아니면은 네, 채널을 사실은 이거 경제TV만 듣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정보를 좀 빨리 택하다 보면은 네. 이쪽 저쪽 방송을 듣다 보니까 네. 흘러가는 어떤 전문가님의 그 말씀에 그게 나왔거든요. 그러세요? 대사다, 예, 등장이 네. 좋다. 그래도 저희 그래서? 서울경제TV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하청본 팀장님께서 풍산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하청본 팀장님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아니면 뭐 우리 지금 투자가분들 접근이 네. 상당히 좋습니다. 최소한 누가 어떤 주식을 산다 하더라도 최소한 뭐 하는 회사며 어느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고 뭐 전망은 어떻고, 제가 이렇게 주식 상담하다 보면은 그 간혹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면서 사시는 분이 좀 많습니다. 단순하게 차트 보고 가격 보고 누가 사라는 건 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사라 그러더라도 그것을 분석을 하고 어느 최소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앞으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갖고 있든지 팔고 있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 접근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풍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비철 금속이죠. 그래서 이제 전기동이라 그럽니다. 동.
조금 알루미늄을 그래야 되는 동 있지 않습니까? 전기동 관련 그 합금 회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도 조금 합니다. 방산이 이제 방위 산업이죠. 아마 제가 약간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그 탄피라 그러죠. 총알할 때 보면 그게 다 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산 부문 비중도 한 15% 정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풍산 같은 경우가 약간 주가가 왜 계속 좀 내렸냐 하면은, 이런 주식은 시가총액이 한 7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은 2011년도에 한 5만 원 고점이 계속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확실하게 200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한 1,500억 났었고요. 또 작년 2010년도는 한 1,800억.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2011년도 그 다음 해가 상당히 좋았겠죠. 그렇게 보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다시 1,000억으로 톡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졌고, 우리 1, 4분기 성적표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400억이니까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는 또 한 50% 급감을 했다 말씀드립니다. 왜 그랬냐면 작년도 하반기만 해도 금이라든지 은, 고려연처럼 기금속들은 주가가 좀 많이 내렸어요. 시장 경기 안 좋다 그러는 게. 근데 전기동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렸습니다. 이건 왜냐면 기금속은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금도 내다 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별로 많이 내렸고, 하지만 전기동 같이 산업재 그대로 들어가는 거는 가격이 별로 안 내렸습니다. 근데 풍산이라는 회사는 그것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다시 팔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안 내리면은 당연히 영업이익은 감소하겠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앞으로도 환율입니다. 환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사오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 풍산에 대해서는 증권사 어떤 섹터 애널리스트별로 조금 전망 이견이 좀 다릅니다. 지금은 싸다는 친구도 있고요. 또 조금 아니다. 지금도 역시나 앞으로 1분기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도 안 좋았다는 건 이야기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어느 정도 그런 실적 약화 부분은 반영됐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한 28,000원 정도 있던 주가가 바닥을 다지려고 했는데 장이 빠지니까 좀 같이 빠지지 않나 보면서, 차트 보면서 조금 우리 투자자님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봉을 보고 계신데요. 가장 이거는 사실 일봉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 네, 주봉을 한번 보고 계신데,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실적 이야기한 것처럼 작년 2010년도 1월달 이후 계속 좀 하락세입니다. 하락세 이렇게 보였다는 것, 중간중간에 한두 번씩 올라왔는데 계속 내려갔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들이 조금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대해서는 조금 턴어라운드 하기에는 실적에서 한번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2분기 실적, 지금 경기가 조금 세계 글로벌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기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주가로만 놓고 보면 단순하게 뭐 24,000원이 10월달 쌍바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려오면서 하나의 사이클을 그려왔는데, 지금이 하락 사이클의 그 마무리 국면에 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속는셈 치고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이런 매수라든지 보유 전략이 저는 맞다 보는 것이고요. 1차적으로 만약 신규 매수 하신다 그랬을 때는 이는 뻔히 눈에 보이는 바닥권 반등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최소한 100을 들어가면 이럴 때는 4할만 들어가야 됩니다. 40%만 들어가시고요. 올라가면은 40%를 가져가시고, 여기서 항상 투매가 나옵니다. 그는 2만원 전후가 되겠죠. 그때 나머지 60%를 베팅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간은 1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한 40% 정도 매수를 해주시고요. 목표 가격은 3만원이 아니겠죠. 네, 왜 아니냐 하면은 3만원이란 절대 가격보다는 이 주가가 내려왔던 흐름의 파동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고점을 이렇게 낮춰왔습니다. 그러면 그 낮춰온 걸 계산하게 되면은 한 28,500원, 29,000원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한 40%는 분할 매수, 목표가는 28,500원을 생각하는 진입 전략은 저는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아름다우신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하창모 팀장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목이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22,000원에 20%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두산 관련주는 두산 인프라코어만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성장세를 좀 더 키우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심기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뭐 두산 인프라코어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계속 홀딩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우려감 나오고 있지만은 중국 쪽에 대한 성장 기대감, 안정 속에서의 성장을 하겠다라는 원자바 총리에 대한 그러한 발언 이후에 기대감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불안감을 중국 쪽에서 찾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두산 인프라코어 충분히 2만 원대 회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파지 마시고 2만 원 회복 시 다시 한번 매매 전략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잇는 최초의 뱃길인 경인나라뱃길이 오는 25일 정식 개통됩니다. 지난 1992년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시작된 지 20년이고 2003년 경제성 부족과 환경 파괴 논란으로 백지화한 지 8년 만입니다. 총 사업비 2조 2,400여 원이 투입된 경인나라뱃길은 서울 강서구 괴하동 한강분기점에서 인천 서구 오류동 서해안에 이르는 길이 18km, 폭 80m, 수심 6.3m의 인공수로로 홍수기에는 수해 예방과 평상시에는 뱃길로 활용됩니다. 경인나라뱃길의 인천터미널에서는 부산과 포항 등 국내 도시뿐만 아니라 중국 칭다오, 베트남, 몽골, 러시아 등의 해외 10개 도시를 왕복하는 선박 18척이 운항을 개시합니다. 앞으로 유로 양로시설이 파산하면 입소노민들이 입소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게 됩니다. 또 시설이 입소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등 유로 양료시설이 부도났을 때 입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와 보증 가입금액 상향 조정, 시설 및 인력 기준 미달 시 과징금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졌습니다. 북미 양측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전후에도 접촉을 유지하며 핵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직전에 미국의 고위관리가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해 광명성 3호 발사와 229 합의 문제 등에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평화적 위성 발사 권리를 주장하면서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했고 대신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제3차 핵실험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을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이 사상 처음으로 무이자 할인제인 제로 쿠폰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현지 시간 오늘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최대 50억 유로 규모의 2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면서 제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로 쿠폰 채권은 표면 금리가 0%로 별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발행할 때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 만기 시점에 액면가를 돌려받게 됩니다. 신문은 유럽의 인플레 전망을 고려할 때 독일 중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월가에서도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수익보다는 자금 유지에 더 관심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은 하창봉 팀장님과 심기현 대표님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6일 토요일이죠. 양순모 나종호 전문위원이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